자, 오늘은 개념 플러스 유형의 수학 원을 이제 나눠줄 건데 책이고 책 가지고 왔지? 오케이. 여기. 자, 수학 1하고 방학 때의 목표는 수학 2까지 좀 진행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줄게. 자, 수학 1은 제일 처음에 어떤 단원이 나오느냐? 지수 로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자, 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어떤 수를 몇 번 거듭 제곱하는 것을 지수, 요 오른쪽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확장이 될 거야. 확장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몇 번 곱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꼭 자연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로그라고 하는 애는 이 지수라고 하는 관계를 역으로 만드는 거야. 역으로. 요건 직접 봐야 이해가 돼. 왜 이딴 걸 써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은 수업하면서 차차 다시 얘기를 해줄 거고, 중요한 건 지수 로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수 로그의 함수 관계까지 얘기를 할 거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요런 애들이 나오게 돼. 그럼 2단원에서는 뭘 배우느냐?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마지막 때쯤에 배우는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던 게 있어. 뭐 사실 거의 다 중요한 거기는 한데, 중학교 때 제일 마지막에 뭐 배웠었는지 기억나? 잘 안 나지? 마지막 쪽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통계가 나오기는 할 거야.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원, 그 다음에 삼각비라고 하는 게 있었어. 삼각비 기억나? 30도, 45도, 60도여서 뭐 특수각에서의 값들 얼마다 이렇게 외웠었잖아. 그거를 확장해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 3단원은 수열. 우리가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수로그 함수나 지수로그나 뭐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수능에 안 나와. 나와도 아주 쉬운 문제. 전통적으로 수능 1번 문제가 뭐냐면 다음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 문제에 지수가 들어가. 보통. 얘를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라. 2점짜리야. 제일 쉬운 거. 그게 1번 문제로 보통 나와. 삼각함수도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 중단원 첫 번째 거는 삼각함수가 뭐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2단원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들이 나오거든.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요 앞에까지는 그냥 준비 단계다. 모르면 문제를 못 건드려. 그런데 알면, 이거를 알고 나머지 문제에 이게 포함돼서 문제를 내는 거야. 이 개념들을. 그래서 수능을 기준으로는 요 앞에까지는 준비, 요 이후부터가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면 돼. 이 수열은 어떤 거냐면 숫자들을 막 나열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1, 3, 네모, 7, 9 이렇게 있어.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니? 5가 자연스럽겠지. 이거는 초딩들도, 아니 초딩이 뭐야, 숫자를 아는 애들이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야. 근데 여기서 조건을 요렇게 주면
저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왜 13이라고 얘기했어? 앞에 걸 다 합쳐서? 좋아. 또 얼마? 아까 다른 얘기 했잖아, 태연이. 11. 왜? 그치. 더한 게 1이 더해지고 2가 더해지고 3이 더해지고 4가 더해지면 11이야. 그럼 여기는 11일까 13일까? 몰라. 이 조건 가지고는 둘 다 가능해.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야. 뒤에 몇 개를 더 써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규칙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좀 더 설명을 한다던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수열이야. 그래서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애고 그 규칙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그냥 나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풀이의 해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 녀석은. 그래서 우리는 방학 때까지 해서 수요일까지 끝낼 거고 한번 내용 정리는 끝낼 거고 수학2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수학2의 첫 단원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해서 리미트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 리미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뒤에다 그냥 냅둬. 잘 가.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애는 책 줘야지. 이 극한 연속을 얘기하는데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를 하나 배우고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 얘기들이 쭉 나올 거야. 얘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2단원 다항함수의 미분법 3단원 다항함수의 적분법이야. 미분, 적분은 둘 다 극한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안 되면 얘네들이 당연히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거지. 근데 얘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느냐? 희한하게도 그거는 아니야. 얘가 무슨 개념인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문제를 읽어보고 이렇게 써있구나. 그럼 이렇게 풀면 된대. 풀 수 있어. 약간 좀 이상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원래 문제를 못 풀어야 되잖아. 근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완전 기본적인 개념이랑 관련된 문제 못 풀겠지. 근데 그냥 응용 문제가 풀린다? 대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심화 문제에 들어갔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못 건드려.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21번, 22번 문제들이 이런 애들의 개념을 포함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푸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도 풀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좋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자, 수학2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세 개의 단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니? 이 대단원 세 개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 함수. 죄다 함수랑 관련된 얘기들이야. 함수랑 관련된 얘기들. 그러면 수학 1에 나오는 함수 얘네들도 다 연결이 되는 게 있겠네. 우리가 함수 언제 처음 배웠어? 함수 1학년에서 나오잖아. 1학년에서 그냥 수학에서
수학하라고 봐야지. 집합과 명제 다음에 함수라는 게 나왔었지. 이 내용에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눌러 넘어왔을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잘 이해 안 될 수 있고 삼각함수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자, 지금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 내가 늘 얘기하잖아. 너 이거 못하니까 못할 거야가 아니야.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고 싶으면 얘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1학년 때 공부를 좀 덜 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저 여기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 학원에서 수업한 거는 얼마 안 되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매 수업을 다 녹화를 해놨어. 그래서 내 계정 들어가면은 다 있어 그게. 너네한테 필요한 내용들 영상을 보여주든 아니면 내가 좀 야 요 부분이 좀 문제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든 그렇게 보완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날 좀 써먹으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수열만 살짝 다르기는 한데 자, 요 다음에 난 너희들이 기하를 선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선택할 수는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아마도 미적 아니면 확통을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왜 자꾸 선생님은 확통이 더 쉽다고 하는데 미적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 미적의 첫 단어는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얘랑 똑같이 극한에 대한 내용이고 단 수열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지. 수학 원투를 묶어서 가지고 온 개념이 돼. 거의 똑같아. 얘랑 거의 똑같아. 얘는. 오히려 더 쉬워. 두 번째 단어는 미분법이야. 세 번째 단어는 적분법이야. 뭐가 달라? 뒤에다 놔, 뒤에다. 자, 이거 뭐가 달라, 지금? 2단어는 미분법, 3단어는 적분법이야. 뭐가 달라? 앞에 다항함수에 라고 하는 말이 빠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배웠던 모든 함수들,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다. 그래서 외울 게 많아. 함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외울 게 많아. 이것도 하나 보여줄게. 이게 미적분 교재고 이게 확통 교재야. 두께를 봐. 그냥 딱 봐도 얘가 압승이지 거의 2배 정도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외워야 될 분량으로 보면은 한 3배쯤 돼. 많아.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적이냐? 거의 비슷해. 내용이. 다루는 함수가 달라진 거지 다루는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얘를 제대로 공부해두면 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그 방법이 여기서 똑같이 나와. 여기서 내가 배우고 익혔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 포인트가 뭐구나, 어떤 걸 위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대현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점수면 수능에서의 그 등급도 올라가. 그런 장점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저쪽을 내가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럼 확통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첫 단원이 경우의 수야.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집합, 명제, 함수 이딴 거랑 안 친해요. 함수, 계산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전 경우의 수가 좋아요. 오케이. 그런 사람은 확통해. 할만해. 근데 저는 1학년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 내용이나 중학교에서 얘기했던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 힘들어요. 계산이 좀 어렵네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쥐약일 거야. 많이 힘들 거야. 두 번째 단원이 확률이거든? 얘가 1단원보다 쉽다?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얘가 더 쉬워. 3단원은 통계야. 더 쉬워져. 내용은 어려워 얘가. 내용은 어렵고 외워야 될 것도 많아. 근데 얘는 생으로 세야 되는 거라면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정형화되어 있고 고착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풀면 되라고 내가 아예 찍어줄 수가 있어. 야, 문제가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걸로 풀면 돼. 그러니까 점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를 빡세게 공부하고 했을 때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이쪽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건 맞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되게 결이 비슷하다고.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를 빡세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학투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래. 같이 공부가 돼. 근데 얘는 전혀 달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확통을 선택한 애들이 공통 영역에서의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아예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확통을 선택한다? 나는 문과 쪽으로 갈 거야? 나 수학이 싫어? 수학 안 할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수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도움을 주려면 너희들이 수학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하기는 할 거다. 자, 대신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언일 뿐이야. 선택은 각자의 몫인 거고, 힘든 거 맞아. 힘든 건 맞아. 대연아. 힘든 건 맞는데 저는 그래도 확통을 할래요. 오케이, 해도 돼. 이 희한하게 내가 확통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의외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여기 없어. 기하를 제일 좋아해. 그런데 점수를 그래도 빨리빨리 올릴 수 있는 건 얘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 확통을 만약에 선택을 하면은 얘는 솔직히 내가 점수를 올려준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 알아도 계산하다가 틀리거든. 근데 얘네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게 될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수능 30번 문제가 보통 여기서 나와. 더럽게 나와. 색이 짜증나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 선택 과목에서 미적을 선택하는 거랑 확통을 선택하는 거랑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아이고, 얘가 어떻게 하냐. 태연아. 어제 못 잤어? 기운 좀 내봐. 자,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나중에 하는 거는 너네들이 잘 고민해서 하되, 잘 고민해서 하되, 뭐 지금 당장 하는 내용에서 수학원, 수학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1, 2단원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가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면 되고, 3단원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할 거다. 단 지수로그나 삼각함수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갈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좀 생각을 해두면 돼.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겨울방학 동안에 2월 말까지 끝내려는 진도는 2단원 끝 아니면 2단원 중간까지야. 여기까지 끝낼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은 좀 짧잖아. 학교마다 방학하는 시기가 달라서 정말 길어야 3주고 짧으면 2주밖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했었던 부분 빨리 리뷰를 한번 하고 요거 다시 정리를 하고 요게 일단 목표야. 그래서 사실 욕심은 2단원 끝까지 해주고 싶어. 겨울방학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을 할 거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수학 1에 제일 처음을 한번 펴보자. 자, 여기 있다. 아, 그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지. 자, 처음에 보면 거듭제곱 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지금. 거듭제곱과 거듭제곱 근.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x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애는 x를 2번 곱한 거야, 이런 의미였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x의 0제곱은 뭐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 거듭제곱에서는. 하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음수인 지수가 나온다. 그럼 얘의 의미는 역수의 의미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7제곱은 어떻게 얘기해? 중학교 때 아이디어를 놓고 보면은 분수인데 밑이 같아. 그럼 지수끼리 뺄셈을 하면 된다. 이건 기억나지? 근데 3에서 7을 빼면 음수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렇게 되면 분모에다가 쓰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얘를 조금 더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7의 7, x의 7제곱분의 x의 세제곱이거든. 약분한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x의 4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어우, 왜 그러세요? 기운 좀 내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요런 개념이 등장하거든? x의 n분의 n제곱. 자,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거듭제곱 근이야. 거듭제곱 근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4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였니? 4의 제곱근. 자, 4의 제곱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어떤 수를
제곱하면 4가 될 거야 라는 뜻이야. 4의 제곱근은. 그럼 4의 제곱근은 얼마야? 뭘 제곱해야 4가 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 그러면 제곱근 4는 뭐가 될까? 그냥 이 제곱근 4는 개념이 루트 4를 얘기하는 거야. 이 루트를 제곱근이라고 읽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8이 될 거거든? 뭘까? 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제곱근 8은 아니지. 몇 번 제곱근? 3번 제곱하는 거잖아. 세 제곱근 8을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제곱을 하면 8이 돼. 세제곱을 하면 8이 돼.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은 뭐가 될까? 8의 세제곱근은? 이거 그냥 2가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잘 봐. 지금 우리가 식을 쓰기를 x세제곱은 8이다 라고 썼지. 이 x가 8의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 어떤 녀석을 세제곱하면 8이 될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가 0이 되기를 원해.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할 수 있지. 아, 대현아. 오늘 뭐 뛰고 왔어, 오늘? 아니면 약 먹고 왔니, 지금? 아, 축제. 축제. 자, 얘를 보면 인수분해 가능한 곳이 보이니? 혹시 요거 인수분해 기억나?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식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기억나? 요거 생각보다 자주 써먹게 되는 애들이야, 사실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애들인데, 얘는 있지? x-2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가 0이 될 때는 2인 거지. 얘가 0이 될 때는 실근은 아니야. 실근은 아니지만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보면 복소수인 해가 존재하게 되더라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복소수인 해가 존재한다. 총 3개의 실근이 나오더라. 그 3개의 실근을, 이 3개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제곱근 4는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했는데 세제곱근 8을 표현할 수 있는 기호는 없느냐? 있어. 이거를 표현할 때 세제곱근,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루트거든? 근데 지금 몇 번 제곱해서 8이 되는 걸 원한다고? 3번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3이라고 써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세제곱근 8이라고 읽어. 그러면 말이지. 4제곱근 16은 얼마일까? 네제곱근 16은 2. 계속 2만 나오니까 식상하지?
5제곱근 243은 얼마일까? 3이야. 자,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요 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상민아. 자, 봐봐라 이제. 우리가 얘를 해결하는 데 있지. 얘를 243이라고 하는 애는 3을 5번 거듭제곱하면 되는 거지. 요건 이해돼? 얘를 지수의 관계로 써보면 243은 3의 5제곱이야 라고 쓸 수 있어. 그런데 3은 어떤 애냐면 5제곱근 243이 될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는 지수가 얼마인 거야? 얘의 지수는 얼마? 243이 몇 제곱? 1제곱. 1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써보려고 243에 5분의 1 곱하기 5제곱이야 라고 써도 요거 계산하면 1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아까 거듭제곱은 그냥 숫자를 확장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 보면 지수의 곱셈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괄호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 괜찮니?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똑같은 애인데 둘 다 5제곱이 붙어 있어? 그러면 얘는 의미가 뭐냐 하고 봤더니 5분의 1제곱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요 앞에 뭔가 숫자가 있어. 조그만 애가 있으면 몇 제곱근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지수의 분모로 간다고. 지수에 뭔가 분모가 있어. 유리수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얘는 m제곱근 a의 n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니? 됐니? 거듭제곱을 다루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사실은.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실수 범위로 확장해도 다 쓸 수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좀 희한한 걸 하나 보여주자면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지. 아, 당연한 얘기잖아. 지수에다가 무리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또 무리수야? 얘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런 개념이야. 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무리수에 무리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어. 잠깐만. 검토 좀 해. 조금 시간이 걸리나? 조금만 기다려줘. 자, 무리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지수 법칙은 편안하게 다 적용시켜도 된다. 그러면 지수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루트 2 제곱에 다시 루트 2 제곱이야.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곱하면 돼.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야? 2지. 그럼 루트 2를 제곱했어. 이건 얼마야? 유리수야. 이해됐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지수법칙은 그냥 적용해도 된다. 그 지수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수지수는 역수를 만드는 애고 유리수인 지수는 이 분모에 있는 애를 요 앞에 거듭제곱 근의 개념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애다. 요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면 나머지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 중에 거듭제곱 근에서는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 자, A의 n 거듭제곱 근 중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 A의 n 거듭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게 몇 개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어떤 녀석을 n제곱 했더니 a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n이 홀수야. 그러면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그 한 개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n 거듭 제곱근 a, n 루트 a 요렇게 얘기를 해. 아우 여기 지금 계속 막 오뚜기들이 너무 많은데 정신 좀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자, 무조건 요거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n이 짝수가 되면은 좀 문제가 생겨. 자, 생각해보자. 이게 n이 짝수야. A가 양수면 어차피 짝수번 거듭제곱을 할 거니까 플러스 얼마나 마이너스 얼마나 거듭제곱하면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정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가 돼. A가 0이면 얘가 0이면 몇 번 거듭 제곱했더니 0이 나와? 한 개야, 한 개. 그 어떤 애냐? 0. 0 하나밖에 안 나와. A가 음수면 없어. 왜?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음수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실수인 것 중에서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아, 대현아, 성민아, 이 사람들 오늘 죽을라 그러네. 큰일 났네. 자, 정신도 좀 차려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요거랑 요 얘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내용에서는.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 나머지는 뭐 그냥 알고 있던 루트에 대한 성질, 지수에 대한 성질들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 정도로만 봐도 되겠다. 됐니? 10페이지에 문제 1번을 좀 보자. 1번을 보면 27의 세제곱근은 3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27의 세제곱근은) 아까 뭐라고 표현해 줬냐면은 어떤 수를 세제곱하면 27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수의 세제곱이 27이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은 0의 세근이 된다. 그럼 요거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가능한 거였지. 27은 3의 세제곱. 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얘기는 세제곱근 27의 세제곱근은 3 또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i가 된다. 두 개가 더 있네. 이건 틀린 얘기가 돼. 이해됐니? 3만 되는 게 아니라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건 전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음수야? 짝수 제곱근이야? 그러면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참이다. 참이네. 디귿 제곱근 36은 잠깐만 여기다 쓰자. 자, 제곱근 36이 뭐라 그랬어 아까? 요건 의미가 루트 36이라고 얘기했거든? 제곱근은 루트를 씌운 걸 얘기한다. 그럼 제곱근 36은 얼마란 얘기야? 그냥 6이네? 그럼 요거는 맞아 틀려? 아닌 거지. 리을 n이 홀수일 때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왜? 지갑 혹시 못 봤어. 일단 그 근처에 내가 가지를 않아서. 자, 보면 3의 홀수 제곱근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홀수 제곱근이 그러면은 몇 개야? 실근인 건? 한 개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도 참인 거야. 괜찮니? 요거는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바로 밑에 있는 1-1번 좀 한번 풀어보자. 이거 다공이 놀라지 말고. 성적은 어땠니? 너분 체육대회 했더니 어땠어? 아, 축제였나? 그래. 재밌게 놀았어? 그래, 너무 힘들게 재밌게 놀았구나. 자, 지금 몇 번이 답인 거니? 1, 2, 3, 4, 5?
몇 번? 몇 번? 맞았고. 몇 번? 몇 번? 잘했고. 또? 몇 번? 좋아. 소윤. 찍으면 안 돼. 너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 우리 지금 공부하러 왔잖아. 공부하러 와서는 찍는 거 안 돼. 내가 이거를 몰라요 라고 나한테 표현을 해줘야 얘가 이걸 모르네 하고 내가 다시 수정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냥. 나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얘기해. 2번이 왜 답이 아닌 거냐면은 마이너스 512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8 말고도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수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수 전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말고도 허수 중에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건 내가 얘기해 주면 돼. 시험 볼 때는 찍어서라도 채워. 시험 볼 때는. 근데 적어도 공부할 때는 찍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절대 공부할 땐 찍지 마. 그냥 틀리면 틀리고 물어봐.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지. n이 짝수일 때 6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다.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좀 헷갈리면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거듭제곱 근의 계산하고 나오는데 요거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자. 자, 처음에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빼기 4제곱근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있지. 여기 앞에가 똑같아. 숫자가 똑같으면 합쳐서 근호 안에 있는 애들끼리 묶어줄 수가 있다. 자, 3 곱하기 27이 얼마야? 3 곱하기 27은 81이지. 81은 다르게 써보면 3의 4제곱이 돼. 16은 2의 4제곱이 돼. 어떤 수를 4제곱을 했더니 그 81이야. 어떤 수를 4제곱해야 81이야? 3. 어떤 수를 4제곱해야 2가 나올까? 16이 나올까? 2. 그래서 답이 1이 되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야. 두 번째. 자, 세제곱근 5의 5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25 더하기 세제곱근의 제곱근 64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어떻게 하느냐? 요 지수 자리에 있는 5는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괜찮니? 여기까지는? 앞에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묶어서 5의 5제곱 나누기 25 5의 제곱으로 바꿔버리자. 미시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5의 세제곱이 돼.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근호 앞에 아무것도 없지. 자, 근호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얘를? 이 안쪽에 있는 루트를 뭐라고 불렀어? 그냥 제곱근이다라고 불렀잖아. 얘는 제곱한 거야. 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자가 있을 때 문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1이라고 하는 계수가 숨어 있는 거였잖아. 그 다음에 지수에서도 아까 243의 지수가 뭐야? 1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근호 앞에 아무것도 없어. 2라는 애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2가 있으면 세제곱근, 제곱근 곱해서 6제곱근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아마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잠깐 앞에 갔다 올 거니까. 그래서 얘는 6제곱근 2의 6제곱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할게. 잠깐 쉬었다가 8시 4분에 시작하자.
이제 잠을 좀 깨고 우리 잠깐만 앞으로 가서 있지. 9페이지 아니지 8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애가 있어.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보면 1번 n제곱근의 n제곱은 a가 된다.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얘기고 n제곱근을 n번 거듭제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그 거듭제곱근이 같으면 그냥 안에 있는 것끼리 합칠 수가 있고, 이건 2번, 3번 마찬가지고, 4번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자, n제곱근의 n제곱근 a는 mn제곱근 a가 된다. 요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편의상 n제곱근 a를 x라고 잠깐 써보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면 a가 x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 왜? 얘를 n번 거듭제곱하면 그냥 a가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래서 a는 x의 n제곱이다 라고 써서 얘는 m제곱근 x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y라고 써보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x는 y의 m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요 x 자리에다가 얘를 좀 대입을 하고 싶어. 근데 여기는 x, 여기는 x의 n제곱이니까 그냥 안 되잖아. 양쪽에 n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x의 n제곱은 y의 m제곱의 n제곱이 되는데 x의 n제곱이 뭐야? a가 돼. 지수법칙에서 거듭제곱이 두 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 그냥 곱하면 되지. y의 mn제곱이 돼. 그래서 y는 mn제곱근 a다 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이 y라는 게 뭐야? 얘야. x는 요거를 x라고 했어. 그래서 두 개의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곱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숫자끼리 곱한 건 순서 바꿔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얘를 n제곱근의 m제곱근 a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6번에 있는 얘기도 뭐 비슷하게 np제곱근, mp제곱근 이렇게 있으면은 그 p라고 하는 애를 약분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간단해져. 자, 봐봐. np제곱근 a의 mp제곱은 거듭제곱근은 분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지수의 분모로. 괜찮아? 거듭제곱근은 지수의 분모로 내려버릴 수가 있어. 그럼 얘를 a의 np분의 mp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약분된다는 얘기잖아. 약분하면 a의 n분의 m제곱 따라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괜찮니? 분수의 개념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훨씬 더 간단하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다음에 있는 3번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11페이지. 자, 바로 3번을 보면 세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x의 세제곱 곱하기 12제곱근 x의 7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 다 12제곱근으로 고쳐서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보자. 얘는 x의 3분의 2제곱, x의 4분의 3제곱, x의 12분의 7제곱이야. 그러면 밑이 같은 애들을 곱하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지수를 12로 통분해서 4 곱하고 3을 곱하고 계산해보면 12분의 24, 즉 x제곱이 되더라 라고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거듭제곱근 문제는 분수 형태로 고쳐서 풀거나 아니면 4번 같은 문제 5제곱근의 루트 x분의 세제곱근 x 곱하기 세제곱근의 5제곱근 x분의 루트 x 곱하기 루트 세제곱근 x분의 5제곱근 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 요 앞에 얼마가 있는 거라 그랬니? 2가 있는 거라 그랬지? 여긴 2가 있어.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분자분모 따로 5제곱근을 만드는데 곱해버릴 거야. 그럼 여긴 10제곱근 x가 되고 15제곱근 x가 될 거고 여기는 15제곱근 x분의 6제곱근 x가 되고 6제곱근 x분의 10제곱근 x가 될 거야. 그러면 요게 약분되고 요게 약분되고 요게 약분되니까 결과는 그냥 1이 되더라 라는 거지. 괜찮니? 리얼타임으로 해놔야 돼. 자, 그러면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 이게 이 지수부터는 우리 예전에 우리 경우의 수 시험 봤잖아, 얼마 전에. 근데 경우의 수를 가르치면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고집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거냐? 6명 중에 내가 3명을 뽑아서 나열하려고 해. 그럼 원래 6P3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6P3을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6이랑 3은 좀 작아. 근데 선생님 저는 작게 쓰는 거 잘 안 돼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죽어라 말을 안 들어. 근데 있지 제발 부탁인데 제발 말 좀 들어.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있지 앞에 2배를 해야 돼. 이래놓고 26P3을 계산하는 놈들이 있다고. 지가 써놓고 지가 못 알아봐. 얼마나 답답한데. 근데 비슷한 얘기야. 얘도 거듭제곱근을 얘기하는데 난 세제곱근 2라고 하는 걸 쓸 건데 하필이면 앞에 2를 곱해야 돼. 정말 내가 속 터지는 애들이 좀 있어. 얘를 애매하게 이렇게 써놔. 여긴 왜 띄어? 그리고 다음에 뭔 짓 하는지 알아? 이거 2의 세제곱은 얼마야? 8이지? 얘가 8루트 2래. 미쳐버리겠어 내가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네가 그럴 수도 있어 채원아. 진짜야. 이게 누가 그런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 적어도 자기가 쓴 걸 자기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그래서 제발 부탁이야. 그 글자의 크기와 위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작게 써야 돼. 나는 작게 쓰는 거 잘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쓰지 뭐. 이게 10 곱하기 루트 x인지 10제곱근 x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거야? 글자의 크기와 위치는 지켜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저 이거 잘 못해요가 아니라 연습해야 돼. 적어도 남들이 봤을 때 이거 무슨 의도로 썼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 거꾸로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너네 구분할 수 있겠어? 힘들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야. 구분은 할 수 있게 쓰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진짜로 이거 작게 쓰는 거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개수와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확실하게 떨어뜨려 버려. 곱하기를 쓰든가 점을 찍든가 어쨌든 구분은 해야 돼. 이게 안 되면은 너네가 힘들다 나중에. 알겠니? 이건 꼭 기억하고 일단 우리 넘어가기 전에 2-2번에 1번만 풀어봐. 2-2번에 1번. (2-2번에 1번) 그래요. 안 자는구나. 미안해. 자, 8하고 4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밑을 통일시켜야 돼. 2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요거는 아닌, 잠깐만. 이게 분모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덧셈이잖아. 곱해버렸어. 자,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일단 밑을 2로 만들려고 그랬잖아. 밑을 2로 만들기 위해서 2의 세제곱에 6제곱, 2의 제곱에 15제곱, 2의 세제곱에 12제곱, 2의 제곱에 12제곱이라고 바꿀 거야. 여기 혜은이는 요거 글씨 괜찮니? 잘 보여? 태은이는? 채원이는? 요 글씨 크기랑 요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거나 아니지? 자, 봐봐. 그러면 지수에 다시 거듭제곱 되어 있으면 곱하라 그랬어. 2의 18제곱, 30제곱, 36제곱, 24제곱이야. 자, 여기에서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합칠 수가 없잖아.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뭐부터 생각하면 되느냐? 묶는데 분모는 얘가 더 작지? 2의 18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의 12제곱이라는 게 나오고, 여긴 36, 24, 24가 작잖아. 2의 24제곱으로 묶으면
2의 12제곱 더하기 1이라고 묶일 건데 12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0, 뭐 똑같잖아 이거는. 약분된다고 이게 약분이 돼. 그럼 분자에는 2를 24개 곱했고 분모에는 2를 18개 곱했어. 약분하면 몇 개 남아? 약분하면 몇 개? 6개가 남을 거야. 자, 요 앞에 얼마 있다 그랬어? 2가 숨어 있다 그랬지? 그럼 남는 건 2의 몇 제곱? 3제곱. 그래서 8이 답이야. 괜찮아? 됐니? 요런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3번 대소 비교하는 문제. 세제곱근 2와 4제곱근 3과 6제곱근 5를 비교해봐라. 이런 애들을 비교할 때는 항상 뭘 해주느냐? 어쨌든 밑을 똑같이 만들거나 지수를 똑같이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밑이 2, 3, 5 전부 다 소수기 때문에 똑같이 만드는 게 힘들어. 그럼 이럴 땐 지수를 통일시키자. 어떻게? 2의 3분의 1제곱, 3의 4분의 1제곱, 5의 6분의 1제곱이야.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봐. 3, 4,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12지. 얘를 12로 만들 거야. 얘를 12로 만들고 얘를 12로 만들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2의 12분의 4제곱 3의 12분의 3제곱 5의 12분의 2제곱인데 2의 4제곱의 12분의 1제곱 3의 세제곱의 12분의 1제곱 5의 제곱의 12분의 1제곱이 되겠지. 지수가 똑같네? 그럼 밑이 큰 게 제일 크겠지. 밑만 생각해보자. 2의 4제곱은 16, 3의 세제곱은 27, 5의 제곱은 25. 누가 제일 커? 가운데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큰 거야. 누가 제일 작아? 16. 얘가 제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보면 세제곱근 2, 6제곱근 5, 4제곱근 3 순서로 커질 거다. 요렇게 풀어주는 거지. 괜찮니?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없으니까 지수를 똑같이 만들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됐지? 13페이지에 있는 지수의 확장은 아까 다 얘기를 했어. 어차피 실수 범위까지 다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음수지수는 분모로, 유리수지수는 분모를 거듭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와중에 0제곱은 1이 된다.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라는 것만 보려고.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문제를 볼게. 4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해라. 6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18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16의 3분의 1제곱인데 6, 18, 16 뭐 숫자들이 다 달라. 고민하지 말고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4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2의 3분의 4제곱을 곱한 결과다.
그런데 미시 같은 것끼리 모아보자. 미시 2인 놈들은 미시 2인 녀석은 3개가 있는데 지수끼리 더하고 빼되 나눗셈은 빼고 곱셈은 더한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미시 3인 녀석들은 둘밖에 없잖아. 그럼 빼야지 뭐.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2에 계산해보면 3분의 3 1제곱이 되고 3에 마이너스 1제곱이 돼. 자, 음수인 지수는 뭐가 된다? 음수인 지수는 어떻게 한다? 분모로 내린다. 그럼 얘 분모로 보내면 얼마? 3의 마이너스 1제곱 무슨 뜻이야? 무슨 뜻? 3분의 1 분모로 가는 거야. 잘했어. 그래서 요거 결과가 3분의 2가 돼. 괜찮니? 또 한번 보자.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27분의 125에 3분의 2제곱이 얼마냐? 일단 마이너스 3 음수를 4번 곱했어. 4번 곱하면 양수지 무조건.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 3의 4제곱으로 보자. 그럼 이제 지수에 다시 지수가 있으니까 곱해서 3의 제곱 쓰면 되고, 27은 3의 세제곱, 125는 5의 세제곱이야. 다시 지수의 지수 3의 제곱 분의 5의 제곱이 된다. 그럼 약분이 되더라. 결과는 25가 되는 거야. 괜찮니? 3번. 세제곱근 4,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32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런 애들 계산할 때는 일단 분수로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 요 안에 있는 애를 잘 보면 4는 2의 제곱이야. 얘는 2의 4분의 1제곱이야. 요거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돼. 괜찮니? 32는 2의 5제곱, 요 녀석의 4분의 1제곱이 돼. 미시 둘 다 2네.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네. 2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 2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자 4분의 9라는 지수가 나오지. 거기에 다시 3분의 1을 곱할 거야. 얼마? (4분의 3제곱) 곱하면 4분의 5제곱 나오네. 미시 같은 걸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더하라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는 얼마? 4분의 8 얼마? 2. 그리고 답이 4야. 오케이? (4번) (3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제곱에 나누기 5의 루트 2제곱에 루트 2제곱 곱하기 9의 루트 3제곱을 구해라. 자, 계속 하는 것처럼 일단 내리자. 뭘 내리느냐? 요거를 그냥 각자 곱해. 3의 루트 1을 곱하면
2 마이너스 2 루트 3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괜찮니? 나누기 5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제곱 분은 3의 제곱의 루트 3제곱. 그러면 밑이 3인 애들끼리 모아서 2 마이너스 2 루트 3 곱셈이니까 더하기 2 루트 3. 나눗셈은 음수인 지수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럼 또 얘가 없어지잖아. 이건 뭐가 되느냐? 5의 제곱 분의 3의 제곱 25분의 9가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괜찮니? 5번. 얘는 있지? A의 2분의 1제곱 빼기 B의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 A 더하기 B. 이거 뭘 쓰라는 문제일까? 치환 아니야 이거. 그냥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어. 있어야 돼. 얘랑 보면 그치, 합체 공식이야.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A-B가 되지. 괜찮아? 소연아, 이거 괜찮아? 그럼 여기에 다시 A 더하기 B를 곱하면 그냥 합체 공식이지? 이렇게 된다고. 됐지? 두 번째는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 A의 3분의 2제곱 빼기 얘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네.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요거는 뭐 하는 문제일까? 요런 곱셈 공식 기억나니? 똑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얘는 A의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이 돼서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 즉 A 더하기 B분의 1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곱셈 공식 기억하라고. 생각보다 많이 나와, 곱셈 공식은.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야.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계속. 괜찮니? 자, 이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살짝 화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 있잖아, 오늘. 얘네들은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 자, 안 나온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뭐냐?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야. 요 얘기는. 굳이 시험에 낼 만한 거는 제일 처음 했던 1번 문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던 거 있지. 뭐 제곱근 6 어쩌고 했던 그런 것들. 걔네들은 수능에서도 많이 써먹는 문제거든. 근데 그 이후에 나와 있던 문제들은 거의 안 나와. 실제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6번부터의 문제다라고 보면 돼. 이해됐니?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연습하게 되는 건 6번부터의 문제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렇다고 몰라도 되느냐? 그건 아니야. 계산은 할 줄 알아야, 이걸 써먹을 줄은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갈 건데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6번부터는 연습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6번에 보면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값이 4라고 주어져 있어. 1번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사실상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a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처럼 써볼게.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은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 이거 기억나? 지금은 a 자리에 x의 2분의 1제곱을 대입해주면 돼. 됐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4의 제곱 빼기 2라고 써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럼 2번도 똑같아. 왜?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그냥 딱 요 얘기잖아. 그럼 요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지. 14의 제곱이 얼마야? 14의 제곱은 안 나온다. 196. 우리 요 정도는 외우자. 좋아. 196에서 2를 빼니까 194. 자, 이제 3번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3번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얘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은 a 더하기 a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배의 a 더하기 a분의 1이다 라는 공식이 있었어. 이거 기억나니? 비슷한 거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빼기 3xy x 더하기 y x의 a, y의 a분의 1을 집어넣은 게 요 줄. 그리고 우리는 이 x에다가 이 a에다가 x의 2분의 1제곱을 대입할 거야. 그럼 끝난 거지. 요거의 세제곱, 얘를 세제곱하니까 빼기 3배의 곱셈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곱셈 공식을 외우는 거 플러스 거기에 내가 뭘 대입할 거냐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니? 괜찮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아직은 그래도 뭐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7번 a의 2x제곱을 5라고 하자. a의 2x제곱이 5면 1번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구해라. 선생님은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음수인 지수를 없앤다. 분자분모에 a의 x제곱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ax제곱 곱하기 ax제곱은 a의 2x제곱 더하기 1이 돼. 1. 여긴 a의 2x제곱 빼기 1이 돼. 근데 우린 얘를 알잖아. 5라는 걸. 5 더하기 1 분의 5 빼기 1. 그러니까 3분의 2가 답이야.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풀이가 나와 있는 거랑 선생님이 좀 다르게 풀 건데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3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이다. 자, 사실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X제곱을 곱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아까 뭐라고 하면서 AX제곱을 곱했느냐? 음수인 지수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지. 여기 음수인 지수가 두 개 있잖아. 얘를 다 없애려면 뭘 곱해야 되겠어? 3x제곱을 곱해야 돼. 나는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a의 3x제곱을 곱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얘는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2x제곱이래. 얘는 a의 6x제곱 더하기 1이래. 근데 얘를 조금 생각해보면 a의 2x제곱의 제곱 더하기 a의 2x제곱 분의 a의 2x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되거든. 근데 얘가 5야 어쨌든. (25) 더하기 5는 30, 125 더하기 1은 126,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21이 답이 될 거다 라고 푸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포인트는 지수 자리에 음수인 지수가 있는 걸 없애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 그게 아니면 역수관계 때문에 분수가 또 나오거든. 음수가 남아있으면. 자, 다음. (8번) 1번에 보니까 148의 x제곱이 8이고 37의 y제곱이 16이래.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x랑 y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 지금 x, y가 어디에 있어? 지수 자리에 있지. 지수 자리에 있어. 지수 자리에 있는 걸 내려서 쓸 수 있느냐? 로그를 이용하면 내릴 수는 있는데 로그를 배워도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어떻게 하느냐? 양쪽에 x분의 1 제곱을 해주면 148은 8의 x분의 1 제곱이 돼. 요거 괜찮니? 그런데 8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의 x분의 3제곱으로 쓸 수 있어. 대연아. 똑같이 37은 16의 y분의 1제곱이 될 거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y분의 4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x분의 3, y분의 4가 둘 다 지수 자리에 있어. 마침 밑이 똑같아.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면 변끼리 나눗셈을 해줄 거야. 그러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면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바뀌게 되고 148을 37로 나누면 4라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4는 2의 제곱이잖아.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거야.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되게끔.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K라고 써주면
2는 K의 X분의 1제곱이야. 4는 K의 Y분의 1제곱이야. 8은 K의 Z분의 1제곱이야.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밑이 같은 애들의 지수 자리에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있고 얘들을 더했다 빼려면 차라리 얘네들은 곱하고 얘는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4 나누기 8이라고 하는 애가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이 될 건데 밑이 같은 애들끼리 정리를 하면 곱하는 건 더하는 걸로 바뀌고 나누는 건 빼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런데 2 곱하기 4 나누기 8 하면 이거 얼마? 1이지. 밑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결과가 1이야. 그러려면 이 지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어? 0이라고 했지. 답이 0이야 이건. 이건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있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왜냐면 요 뒤에 있는 얘기는 그냥 활용 문제야. 이렇게 해봐라 라는 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그래서 요건 내가 안 풀어주고 그냥 풀어보라고 시킬 건데 당연히 숙제는 연습 문제 23페이지까지가 될 거다. 됐니? 자, 숙제는 23페이지까지고 몇 가지만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할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금은 시간표가 월, 수, 금 다 똑같이 7시에서 9시 수업이잖아. 1월 1일 날 나 수업한다 그랬어. 그치? 빠지면 안 돼. 빠질 일 있으면 미리 연락하라 그랬어 나한테. 자, 근데 1월 1일 수업까지는 7시 시작이야. 1월 3일부터 살짝 바뀔 거야. 월수는 똑같아. 금요일은 6시에서 8시로 바뀐다. 요건 좀 기억을 해줘. 내가 학산에서의 그 시간표는 다 뒤져봤거든. 겹치는 사람이 없었어. 일단 내가 기억하는 한. 그래서 혹시 다른 학원 때문에 혹은 뭐 학산에서 선생님 저 제 시간표 못 보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겹치는 게 있다. 그럼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 알겠지?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겹치는 시간표가 있으면 화목토반이랑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어. 내가 그 진도를 좀 맞춰가면서 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아마 어지간하면 이게 가능할 거야. 그래서 월수는 7시부터 진행이 되고 금요일은 6시부터 진행이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동안은 너네들 시험 보라고 그냥 밖으로 내보냈었잖아. 근데 이렇게 했더니만은 제대로 안 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실에서 시험 보고 간다. 교실에서. 나 어차피 이쪽에 안 하실 거란 말이야. 아까 애들 있었던 거 봤지? 마찬가지. 너네도 시험 끝나면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게 월수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갈 수 있게 금요일은 8시, 9시 사이에서 끝내고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어쨌든 교실에 남아서 시험 끝내고 가는 게 목표가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과목은 기하가 됐든 확통이 됐든 전에 얘기해준 시간표대로 가는데 학기가 시작되면 시간이 좀 바뀔 거야. 일단 제일 큰 게 너네들은 내가 지금 학교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교가 가까워. 연수고 연수요고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 시간표가 앞으로 가게 될 수는 있어.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야. 확정은 아니야.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3월 되면 5시에 시작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아직 확정을 못하는 거는 너네들 시간표를 내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 5시에서 7시로 해도 문제가 없으면은 앞으로 좀 당길 생각이야. 요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유는 하나야. 대건고, 인천여고 애들은 일찍 올 수가 없잖아. 근데 화목토반 애들이 대부분 그래. 그래서 그 반을 뒤로 보내고 너네를 앞으로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태연아 잠깐만 얘기 좀 더. 그래서 그거는 확정되면 다시 얘기를 할 거야. 뒤져보고. 괜찮니? 그래서 혹시 미리 저 5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 좀 해주고, 중간에 뭐 하루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가지고 저 이날 못 와요, 그런 거 미리 얘기해주면, 야 너 그럼 요 내용을 요 반에서 언제 할 거니까 이때 한번 시간 맞춰서 와봐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 아무래도 직접 듣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이거 고3 거거든? 디자인 되게 이쁘지 않니? 너네도 학기 중에는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이걸로 수업을 할 거니까 좀 기대하고 있어 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수업 끝나면은 시험 끝내고 간다. 알겠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시험 없다. 다음 주에 보자.